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 내용은 치료를 하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언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 붉은색 자국이 남았는데 언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인터넷을 검색해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논문이나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수상 후에 붉은색 자국이나 색소 침착 같은 게 남았을 때 6주에서 8주 후에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의학적 이론은 명백하지 않다라는 게 교과서 답변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 가장 좋은 결과 나올 때 언제다? 상처가 난 시점에서 6에서 8주, 한 달 반에서 2달쯤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아시겠죠? 우리가 흉터 치료를 할 때 붉은색 치료를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나는 흉터 치료하러 왔는데 왜 자꾸 붉은 거 치료하라고 해? 라고 자꾸 저한테 묻길랑해요. 근데 교과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상처가 난 후에 한 달에서 3달쯤, 즉 흉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직을 봤더니 흉터가 있는 부분들은 혈관의 개수가 많이 증가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흉터가 성숙화 되면서 그 안에 있는 혈관의 개수는 줄어드는데 혈관의 굵기는 점점점 커져요. 그런 과정들이 조직에서 보이고 있고, 흉터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의 조직을 봤더니 혈관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져 있고, 흉터의 상태가 거의 정상에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혈관의 개수가 굉장히 적어져 있어요. 즉, 이런 걸 근거로 치료를 할 때 붉은색이 많이 잡히게 되면 치료 결과가 좋게 나오게 돼요. 흉터가 거의 정상 조직에 가깝게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터 치료를 할 때는 붉은색 치료가 선행이 돼야지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닥터성은 어떻다? 흉터 치료나 뭔가 상처 치료를 할 때 붉은색 치료를 항상 먼저 하라고 권하고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거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요, 붉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조직이 좋아지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을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혈액순환에 좋다, 노폐물이 배출된다. 물론 일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되게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땀을 흘린다고 독성 물질이 배출되는 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오히려 땀을 많이 흘리면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밖으로 배출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게 교과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매끈해 있죠. 왜 그럴까? 땀에는 락테이트라고 하는 젖산이 있어요. 그 젖산은 아하바하 같이 피부에 미세한 각질 탈락을 일으켜서 피부를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각질 탈락을 좀 일으키고 피부를 건강하게 하잖아. 물론 좋을 수 있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반복적인 각질 탈락을 한다고 해도 피부 장벽의 회복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런 회복 능력에 문제가 생겨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야 뭐 좀 빨리 회복되겠지만, 피부 장벽이 망가졌을 때 빨리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젖산 성분에 의해서 반복적인 탈락이 일어나게 되고, 각질층, 즉 피부 장벽이 망가지니까 피부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외선 노출에 대해서 방어벽이 하나 없어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가급적 마른 수건을 들고 톡톡톡 건드려서 땀을 닦아가면서 하는 게 좋고요. 얼굴에 땀을 묻힌 채로 자외선에 노출되면 자외선의 투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얼굴이 까맣게 태닝되는 거, 까무잡잡하게 변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땀을 너무 많이 묻힌 채로 자외선에 노출되면 태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 까무잡잡해지는 게 싫은 분들은 얼굴에 땀을 묻힌 채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오히려 피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치료를 똑같이 하는데 왜 실망하는 사람이 생길까? 나는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90점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70점 맞아. 내가 20점 맞다가 90점 맞으면 되게 기쁘죠. 그런데 항상 90점, 100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70점, 80점이 나오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피부가 다 다른데 관리 능력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잘낸 사람의 경과를 보고 자기도 저렇게 돼야 된다고 어떤 기대치를 가지면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피부라는 게 뭐예요? 성형처럼 오늘 했더니 내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저를 하면 서서히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점점점 좋아지게 되는데, 매일마다 보니까
그 변하는 양이 얼마나 큰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 전 상태가 자기가 절대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술 전 사진을 보여드리면 야 이거 내 얼굴 아니라고 막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근데 본인 얼굴 맞걸랑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바뀔 때 그런 느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는 거지, 시술 전 사진과 비교를 하면 대부분 만족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제 영혼을 담아서 치료를 해드리는데, 매일마다 새벽 3, 4시까지 온라인 게임하고 친구랑 술 마시고 땡볕에 매일마다 골프 치러 다녀가지고 자외선에 하루 종일 노출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결과물 나오는데 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노력한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분들은 시술 전보다는 결과치가 나오겠지만 그 결과값이 잘 관리한 사람에 비해서 좀 안 나오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정말 절실하다면 좀 더 잘 관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에 치료 후에 관리 꼼꼼히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아셨죠? 이분은 20대 후반의 남성분이신데요. 오래 보이는 모공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크세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진짜 모든 치료를 다 해봤다고 하세요. 그런데 볼을 보면, 시술 전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모공 개수가 굉장히 많고 깊죠. 그래서 본의원에 오셨고 치료를 6회를 한 후에 1년 후에 추가 치료를 위해서 다시 내원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우측 볼 보면 어때요? 이렇게 심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작아져 있고 줄어들어 있죠. 그 다음에 좌측 볼 역시 어떻게 돼 있어요? 모공 개수가 많았고 깊이감이 심했는데 깊이감도 굉장히 얕아지고 모공 개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시술 후에는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심했던 피부들이 이렇게 점점점 좋은 피부로 변해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시술 후에 어느 정도 시점을 기다리면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술 직후의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 리모델링 된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치료 후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드렸어요. 이번 내용을 잘 따라서 하시면 좀 더 좋은 피부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거 어떤 거 있죠?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 다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